월요일 전략의 기준에 시장 이슈는 이제 신규 선박 발주 관련 호재를 저는 기준을 잡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공적 자금이 이제 추가적으로 HMM을 이끌어준다라는 인식이 잡히면 심리적인 모멘텀도 좋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계 10위권 선사 안에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신규 선박 발주를 못하면 선박을 가지고 있는 수량이 지금 기준에서는 10위를 유지하지만 이제 지금 새로운 업체들이 계속 발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위에서 밀릴 것이다라는 예측이 일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렵잖아요. 지금 HMM이 실적 개선 폭은 있다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막 선박을 크게 더 확보할 만한 그건 아니잖아요. 또 여력이. 지금까지 기준도 사실은 형평성에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얘만 공적 자금식으로 돈 다 줘서 배 그냥 왕창 살 수 있게 해줬잖아요. 왜? 페노션도 뭐 배 한 10척 사주지 왜 좀. 누군 사주고 누군 안 사주고. 결론적으로 이제 HMM의 경우에 지금 이제 신규 선박을 발주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적이 개선되어 있는 건 맞지만은 그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향후 실적 또 시장에서의 그 순위 이런 부분들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또 산은에서 이제 코멘트를 했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선박 발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월말에 이제 그런 포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해양부라 그러나요 요즘에? 그쪽에서 이제 그 해운 업체들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방안 뭐 이런 거 그럴 때 이제 뭔가 언급돼 있는 신규 선박 발주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게 하나 있고, 12행사 관련해서 이제 매각 관련 12행사와 매각 관련 이슈인데, 일단은 6월 말에 전환 자체 행사 그리고 차익 실현 여부죠 이제. 그죠? 그것을 매각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전환 자체에 대한 6월 말도 아니고 뭐 이제는 전환 자체 전량이 아니고 일부죠. 일부 전환 자체에 대한 처리 방안. 뭐라고 해야 되나? 단어를 좀 고급스럽게 써야 되는데, 공적 자금 성향의 사는 자금 일부 12 물량 전환 자체 뭐 12 물량 시장 관심 집중 뭐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이제 12에 관련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지만은 제 의견을 따로 그때 드렸던 것이, 첫 번째가 12를 행사하지 않고 야 3천억만 갚아. 이게 이제 배임으로 문제가 될 거냐 했을 때 배임으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공적 자금의 성향이라는 자체가 그 회사가 잘 되는 것을 기준으로 잡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이제 자금 회수 성향을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여태 돈을 뿌리고 매각을 저가해서 못 받아온 경우가 많았죠. 그 이제 솔직히 정경유착의 기준도 돼요 사실은. 지금의 시대에 바뀌었지만은 예전에 공적 자금 넣어서 뭐 어느 정도 살리다가 그거를 이제 그냥 막 뿌려가지고. 네, 뭐 그런 차원의 내용을 떠나서 일단은 그 사실 수익이 난 것을 수익 실현을 안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전환을 한다. 뭐 그것도 맞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시나리오가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3천억만 받고 조기 상환을 한다라는 거. 두 번째가 매각을 한다. 일부 매각을 한다의 기준인데, 그 매각을 하게 됐을 때 뭐 공개 입찰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잖아. 뭐 현대중공업 줄 거야? 그건 뭐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포스코 줄 거야?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 10위권을 행사권을 넘긴다는 것도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을 해드렸고, 결론은 이제 행사한다 그거예요. 행사한다 끝. 그렇게 해서 이제 행사한다가 그대로 나온 거야. 그러면 이런 정도의 내용은 누구나가 다 예측하는 범위이고, 그 불확실성이 일정 범위 해소가 됐고, 그 다음 범위가 나올 수 있는 게 행사 물량을 차익 실현할 거냐 장내 매도를 통해서. 그것도 조금 주주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매각을 못할 지경이다. 근데 지금 당장 매각을 할 생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매각을 하게 됐을 때 가격도 올라와서 흥행도 안 될 뿐더러 거기다가 지금 매각을 해서 이제 뭐 포스코나 어디서 잡아간다고 했을 때 받아간다고 했을 때 자칫 선박 발주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나 현대중공업이나 현대글로비스나 어느 쪽이 받아가도 그 부담 요인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정부가 신규 발주를 조금 더 도움을 주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정상화됐을 때 그때 돼서 가격이 높든 낮든 시장에서 한번 다시 딜을 봐볼까. 자칫 잘못하면은 HMM뿐만 아니라 인수해 가는 쪽도 버거워질 수 있으니 더 정상화를 하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물량을 어떻게 할 거냐의 기준이 그 지분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 범위를 일단 넘기기 위해서 뭐 일부 정리를 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도 있고 아니다. 뭐 그것이 예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HMM은 가져가도 문제는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이거는 이제 매각할 때 지분권으로 쓸 거고 당분간 뭐 장내 매각의 의사가 없다. 이런 코멘트만 나와도 변동성은 윗방향으로 튀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뭐 만약에라도 블록딜을 하겠다. 또 일부 물량은 뭐 블록딜을 하든가 뭐 어떻게 하겠다의 기준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대중공업이나 어디든 뭐 공개적인 뭐 입찰을 받겠다라든가.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나머지 지분까지는 다 넘긴다는 계약이 되는데 참 전망이 애매해요. 결국은 일반 블록딜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 일반 블록딜을 하면은 그 블록딜 물량을 그대로 또 난 인수하고 싶어. 그럼 내가 잡아가도 되거든.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뭐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사느니 결론적으로 그냥 유지 행사 안 한다 이런 코멘트 정도. 그래서 월말 정도에 행사하고 그 행사 물량이 공매도나 뭘로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쪽이 공매도로 때리는 거지. 그죠? 대규모 공매도는 그 물량 확보도 못하고 공매도 자칫 잘못됐다면 큰일 나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HMM의 12 물량은 그냥 사느니 쥐고 있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좀 더 높다. 근데 그것을 이제 표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을 거예요, 안 팔아요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코멘트가 좀 나와주면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안정화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면 이제 불확실성은 여전할 수 있죠. 방향성은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니까 지금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확인한 거는 목요일 날 또 기가 막혔죠. 목요일 날. 목요일 날 기준에 어찌됐건 HMM의 경우에 우리가 고점에서 이번에 차익 실현 못했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목요일 날 편입의 기준을 잡았죠. 추가 편입. 또 금요일 마찬가지. 잘 선택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은 뭐 뉴스 보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시나리오 부분만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1분기 실적 부분이나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는 반영이 돼 있다.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이 예상 컨센서스 1조 원 수준인데 아니 1조 2천억 이상이 나와야 어닝 서프라이즈급입니다. 20% 이상 나와야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불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긍정적일 수 있고. 근데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어요. 저평가라고 인식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기준에서 다시 20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게 긍정적이죠. 20이 전후에 재진입. 20이 안에 20이 이내로 재진입.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것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준 거래량이 1,000만 주 가지고 이제 조금 모자라요. 시장의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00만 주쯤은 실려줘야 돼요. 그래서 1,000에서 1,500만 주 최소 거래량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2,000만 주씩 터지면서 조단위의 거래대금이 나와야 변동성이 예전만큼 더 확대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래대금 기준은 5천억에서 1조 수준이 형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시초가 대비 이렇게 됐을 때 7에서 10% 이상의 변동을 기대한다. 오버슈팅 범위는 여전히 15% 이상. 오버
슈팅 10에서 15% 이상 시가총액이 올라와 있으니까. 외국인 수급 범위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더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 3억 4,500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HMM도 적지 않은 상장 주식수입니다. 이번에 또 행사 들어오면 더 늘어나죠. 그렇게 해서 지난 2월 15일 이후에 지금까지의 누적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1,500 얼마요? 마지막 봤을 때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어요. 99만 주, 1,600만 주네 딱 그죠? 반올림해서 뒷부분 반올림해서 그렇게 되면은 1,600만 주 나누기 3억 4,500만 주 4.64% 조금 올라왔네요. 그렇게 해서 MSCI 패시브 자금 리밸런싱 또 대차 공매 상환 물량 포함 가능 뭐 이런 거 다 그다음에 KLX 300 종목 신규 편입된 부분에 대한 상품 물량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연기금 위주에서 이제 수급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언제든지 계속 볼 수 있어요. HMM은. 그다음에 이제 부담스러운 요인은 기존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평가 국면 넘어선 거. 또 외국인 차익 실현 물량이 이거는 이제 지금 기준은 출회되는 범위가 제한적이죠. 그렇지만 이제 언제든지 이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결론은 제한적인 비중 내에서 일평균 기준 거래량 최소 1,000에서 1,500만 주 그다음에 삿바형 양봉 꼬리 형성되는 꼬리 없는 양봉 기준으로 그리고 주도 창고 보시고 주도 창고 UBS와 한투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매집 단가 대비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종가가 더 가볍게 형성돼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편안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다만 이제 불확실성 부분이 좀 있다 보니 그게 이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 거고요. 02월 15일 기준에 25일까지 16,000 HMM 2021 02월 15일 34,244원 244원 그렇게 하고 이제 목표 주가가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50%를 들어 올려놔야 본인들이 차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단 말이죠. 얘는 다른 쪽보다는 완벽해요. 뭐가 완벽하냐면은 손바뀜이 무지하게 있었기 때문에 공매 상환이나 이런 쪽보다는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SM이나 이런 쪽이 급격히 매수가 들어왔지만 공매 대차 상황까지 감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었을 때의 기준, 그 기준에 매집 목표 주가가 월등히 위에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처가 됐거든요. 그들도 여기까지는 땡겨놔야 차익 실현할 수 있다. 51,000원대까지 땡겨놔야 그들도 차익 실현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손절에 가깝다. 예, 그렇게 기준을 잡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SM 하나 더 볼 텐데 HMM 한번 가시죠. 흠흠흠 HMM 얼른 물 좀 먹고 저도 지금 갑자기 급격히 당이 떨어져. HMM 흠흠흠 얼른 HMM 흠흠흠 요 자료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HMM 흠흠흠 필요 없다 그러면은 냅두시고 저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HMM 흠흠흠 눌러주시면 요 지금 텍스트 자료 부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활용하시면 되고 HMM 흠흠흠 그다음에 주력주에 대한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 또 잡아드릴 테니까 HMM 흠흠흠 HMM 흠흠흠 그렇죠. 올려주시는 방만 자료 좀 올릴게요. 늦은 시간이니까 다 올려드릴 수는 없고 HMM 흠흠흠 HMM 흠흠흠 HMM 흠흠흠 얼른
얼른. 예. 그래서 HMM의 10월 25일 그 오전장 또 24일 그럴 때 이제 그 자료 부분들도 좀 놓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집주 자료들도 드릴 테니까 매집주 자료들도 좀 보시고. HMM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매집 자료하고 쭉 올려드릴 테니까요. 활용하시고 HMM 올림방만 올려드릴 거예요. HMM 오케이. 그렇게 해서 수익 좀 내시고 좀 SM 마지막으로 볼까요? HMM도 그 뭐 창고 동향도 보고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그럼 창고 동향 보든지 하고. 자, 창고 동향은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걸로 놓고 보시면 돼요. 주력 쪽의 기준에 HMM이 어떻게 돼서요? 25일 날 한투가 62만 주를 사직했네요. 이게 지금 다 안 나온 것 같은데 잠시 다시 볼게요. 그렇지. 한투가 매도가 있었어. JP 모건이 샀고 모건 스탠리 샀고 한투는 이제 16만 6천 주 순매수 기준에. 그러니까 매도 쪽은 지금까지 해서 이제 뭐 골드만삭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 성향의 기준이 좀 더 높고요. 기간별 분석 보시면은 2월 25일 이후에 한투 쪽이 일단은 계속해서 잡아주고는 있는데 누적 매수가 증가하고는 있는데 예전만큼 이제 공격적인 성향이 아닌 게 좀 아쉽고, 그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골드만삭스는 이건 뭐라 그랬어요? 공매도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5월 27일 날 수급범위 형성된 이후에, 그다음에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수익 확정 내지는 공매 성향의 일부. 그래서 뭐 크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고요. UBS가 이날 매수 강도를 초반에 좀 넣어주면서 방향성을 주긴 했는데 해운 업종 전체의 강세에 움직인 거죠. UBS는 결국은 크게 물량을 잡아간 건 없다. 결론적으로 누적 수급 범위에 이제 한투의 수급 범위 이런 쪽을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 쪽의 매도 부분도 이것도 이제 뭐 크게 의미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공매 성향의 흐름이 더 높다라는 쪽으로. MSCI 지수 편입된 물량을 빼고 나가는 건 일단 아니다. 네. 자, 그리고 SM입니다. SM의 경우는 결국은 이제 그 공시 내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이제 한 번 더 공시를 낼 때면 모를까 지금은 공시 기준